아직 회사라고 하더라고. 난 솔직히 좀 충격받았고, 혹시나 바람 피우나? 같은 아파트에서 바람 피우는 그런 인간들도 있다니까 나도 차에서 계속 기다렸어. 근데 남편이 차에 앉아서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만 있는 거야. 그리고는 30분? 그 정도를 혼자 있더니 차에서 내려서 올라가더라? 그래도 난 수상해서 한동안 주차장에서 내내 잠복했지. 근데 그 다음날도 그러더라고. 아니 왜? 그건 내가 아주 나중에 물었는데 남편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뒤로는 퇴근 시간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 차에서 편하게 있으라고 했잖아. 차도 더 넓은 걸로 바꾸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라고? 그게 스트레스 푸는 방식인 거지. 너희 남편도 너랑 시어머니 사이에서 좀 힘들었니? 시어머니 요즘 잠잠하다며. 그래서 좀 쉬고 싶었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좀 모른 척 해줘. 너희 남편 그럴 사람 아니잖아. 6년을 봐왔고. 그리고 바람을 피울 놈들은 무조건 펴. 너도 좀 기다려주는 게 좋아. 물론 정말 수상한 상황이면 확인해봐. 상상해봤자 아무 소용없이 네 속만 끓이고 스트레스만 받지. 저는 친구의 조언으로 남편을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기이한 행동은 점점 정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새벽 2시, 또 어떤 날은 주말 내내 없을 때가 많았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의 행동을 지적하기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벽 4시에 갑자기 사우나를 가겠다고 나서더군요. 평소에는 남편에게 가라고 해도 절대로 가지 않던 곳이 사우나였기에 그 행동은 더 수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습한 공기에서는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다고 저와 연애할 때 찜질방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장마에 습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조차 싫어서 비싼 제습기가 거실과 방, 화장실까지 놓을 정도로 습기를 질색하기도 했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서 저는 지체하지 않고 남편의 뒤를 밟았습니다. 너무 어둡기도 하고 차량이 거의 없는 시간대라서 바짝 쫓지도 못했어요. 거리를 두고 그렇게 쫓다가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려고 하던 그때 문득 그 동네가 눈에 익더군요. 그래서 한 바퀴만 돌아보자는 생각으로 동네를 돌다가 남편의 차를 발견했고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남편이 어떤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 동네가 낯이 익었는지 알게 됐죠. 바로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찾아왔던 그 동창생 무당의 집 앞이었던 겁니다. 문 앞에 선 동창생과 남편의 모습은 영락없이 싸운 연인과 같았어요. 그리고는 안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기절할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따지며 들어가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차마 그러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혹시나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본다면 아이를 잃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들었죠.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어떤 여자가 잠깐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대문이 살짝 열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려 몸을 벽에 바짝 붙인 상태로 가까이 갔죠. 그리고 그 안을 보는 순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 동창생 무당에게 엎드린 상태로 맞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커다란 깃발 모양의 뒷부분으로 남편의 등이며 다리를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뒤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무당을 밀어 넘어뜨리고 남편을 일으켜 세웠어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무당을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그 여잔 정말 바들바들 떨더군요. 이게 무슨... 뭐긴 뭐... 당신이야말로 뭐야? 뭔데 우리 남편을 때려? 아우 부정한 거. 너 때문에 그간의 고생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날아가든 뭐든 나 당신 가만 안 둬. 알았어? 명백한 폭행이야, 폭행. 저는 경찰을 불렀어요. 설마 하는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앞날은 예상을 못했는지 자신도 밀쳐졌다면서 억울해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거까지 들이밀었고 결국 경찰서까지 다녀왔죠. 뭐 대충 합의를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까지 끊어서 고소 절차 제대로 밟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라고 했죠. 이거 우리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야. 똑바로 말해. 사실은 처음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려고 찾아갔었어. 근데 날 보더니 100일만 기도만 드리면 그런 말 절대로 전달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대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해야 한다고 했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아무리 설득해도 통하지 않고 당신한테 계속 스트레스 주니까 너무 힘들더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이번엔 내가 간다고? 그 이야기 하는 순간 당신이 날 떠날 것 같았어. 난 엄마도 당신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한쪽을 버릴 수가 없었다고. 이성적으로는 우리 엄마가 잘못된 거 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것도 답답하고. 하지만 내가 어릴 때 의식이 없었을 때 엄마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알거든. 그래서 차마 인연을 끊을 수가 없었어. 미안해, 거짓말해서. 저 여자랑 뭘 한 거야? 몰라, 뭐 기도하라고 하거나 무릎 꿇고 사정하라고 하거나 이런저런 다 이상했어. 그럼 그동안 야근이다 출장이다 다 그런 거야? 당신 혹시 잤니? 아니야, 뭐 손을 만지거나 내 얼굴에 쓰다듬거나 그런 적은 있었지만 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면 맞아야 된다고 해서 맞고 있었던 거야. 그럼 계속 맞았다고? 남편은 자신의 다리 쪽을 보여주면서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멍은 시간이 각각 다른 걸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진하기가 달랐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확신을 했죠. 무당이 말하는 것들 모두가 저와 남편을 갈라놓기 위함이며 접근한 이유도 사심이 있어서라는 걸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끔찍해서 저는 남편과 경찰서를 나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와 차로 이동했어요. 아가, 어딜 가는 거니? 이 아침부터? 아들, 넌 꼴이 그게 뭐고? 아니야, 엄마. 그냥 저 사람 따라가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너희 싸웠니? 근데 아들, 너 코 다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야, 엄마. 나중에 말하자. 제가 간 곳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점집이었습니다. 심지어 워낙 인기도 많고 돈도 비싸다는 곳 중에 하나였죠. 시어머니 역시 그런 소문을 익히 듣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했기에 약간은 놀라면서도 싫지 않은 표정이시더군요. 반대로 남편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일을 당한 이후라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정보까지 모두 말해줬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저와 남편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가요? 제가 묻자 박수무당이 씩 웃더군요. 이런 사주가 흔하진 않지. 이제까지 내가 봤던 것 중에. 그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물었죠. 최악이죠? 아니, 최고야. 남자가 머리고 여자는 꼬리라니. 진두지휘에서 앞으로 나가는데 여자가 뒤에서 받쳐주니 이런 사주가 최고지. 애초에 사주를 볼 필요가 없이 들어서면서 보이더라. 남자는 굵은 일자 눈썹에 여자는 도톰한 입술에 턱에 보조개가 있지. 이런 둘이 살면 절대로 이혼 안 하고 평생 사는 사주야. 네? 제가 다른 곳에서 점을 봤는데 거기선 이런 원수가 없다고 하던데요. 전생에 서로 죽이고 죽던 그런 살이 꼈다고요.
이 사주 들고 아무 곳이나 가봐라. 어디서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듣고 와서 아들 내외를 달달 볶아 볶길. 지금 여기서 제일 상성이 안 좋은 게 어머님이셔. 네? 제가요? 제가 한없이 가볍다. 가벼워서 어디 진득하게 있지도 못하고. 살이 껴도 이런 살들이 껴서는 애들 앞길이나 맞고 다니겠구나. 남편이랑도 이혼했지? 아니 그걸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뭘. 어머님,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어머님은 팔자려니 하지만 아들 자식 팔자까지 바뀌겠네. 에휴, 아들 여기서 이혼하면 오래 살지도 못해. 네? 여자가 재물이고 뭐고 다 끼고 있는데 서로 잘 사는데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 아셨어? 우린 바로 그 다음, 또 다음, 식사 후 5곳을 더 돌았습니다. 복채로 돈이 계속 나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완벽하게 믿을 때까지 그 짓을 반복했죠. 그 중에 몇 곳은 삼재가 있다는 등 굿을 내야 한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저희 둘의 사주가 나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자식복도 있고 부부 궁합이 좋다고 했죠. 그렇게 저녁이 다 됐을 때 시어머니는 집으로 가자고 낮게 말하더군요. 여기 유명한 곳이 한 곳 더 있어요. 예약도 해놨는데요. 예전에 유튜브로 한참 보시던 거기요. 거기 예약하기 힘들어서 겨우 자리 마련한 건데요. 괜찮다. 이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 면목이 없다 내가. 정말 가실 거예요? 나중에 다른 소리 하시면 괜찮다니까.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어 물었죠. 엄마, 정말 이제 믿을 수 있겠어? 너까지 왜 그래? 엄마니까 이러는 거야. 엄마니까. 내가 답답해서 죽겠다고. 아들인 나도 이런데 이 사람은 오죽했겠어? 아기 귀신? 무슨 임신을 못해? 내 아이가 아니라고? 엄마가 이제까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못해? 아니 나는 걔 말을 믿고. 그니까 왜 가족 말을 안 듣냐고. 내가 행복하다고. 엄마도 알잖아, 우리 둘이 잘 사는 거. 근데 뭘 더 잘 살고 싶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우리한테 그렇게 해, 어? 난 다 너희 찰되라고 한 거지. 난 내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엄마가 그러고 나서 저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살까지 쫙 빠지고 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 오죽하면 엄마랑 인연 끊고 살려고 했을까? 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진심이었어. 전에 엄마한테 그 말한 거 내가 한 번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 한 적 있어? 만약 그렇게 됐으면 그것도 엄마 팔자라고 받아들일 거야? 아니 나는 그것도 저 사람 탓하겠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아들이 이상해졌다고 말할 거야? 엄마는 아들을 그런 병신으로 취급하는 여자한테 놀아나고 싶어? 우리 자그마치 6년을 연애했어.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모르겠어? 그 여자보다 내가 모를 것 같냐고?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얼른 사과해. 아니면 우리 전 재산 다 쓰면서 여기저기 굿하고 부적도 쓰고 다닐 테니까. 어차피 팔자가 타고나는 건데 일은 해선 뭐해? 일도 그만둘게. 아예 무당 밑에 들어가서 내가 배울까? 아니면 머리 깎고 스님이라도 되면 엄마가 속이 좀 풀려? 야! 그니까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어? 알았다고. 사과하면 되잖니. 시어머니는 결국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 남편도 그 말에 숨을 참고 있던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왜 그런 상처가 났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했고 그걸 거부하자 남편을 때렸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남편 역시도 자신의 몸에 있는 멍자국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시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갔고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꽤 멀리까지 차를 몰고 간 상태였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3시간가량을 우시더군요. 뒤늦게 감정을 추스른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거기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 그 여자 고소할 거예요. 접수도 다 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 가는 건... 그래 엄마. 그 여자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약속만 해. 걔 좀 이상한 애라고. 어? 고소? 해봤자 벌금이나 내고 끝이지. 난 그게 복수라고 생각 안 해. 얼른 차 돌려. 뭘 하시게요? 뭘 하든 도착하고 나서 생각할 거다. 이대로 가면 나 잠도 못 자.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평생 살아가면서 갚을 테니까 이번엔 제발 내 뜻대로 하게 해주렴. 저희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장시간 운전으로 힘들어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직접 그 동네로 갔죠. 시어머니는 정말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내려서는 그 집 앞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쾅쾅 소리가 늦은 저녁에 울렸지만 반응이 없더군요. 그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여자가 저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이 집엔 무슨 일이죠? 누구신데요? 여기 무당 찾아왔는데. 무당이요? 이 집이요? 네, 그 40대에 머리가 이 정도로 길고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는 그분이요. 아, 맞는데 무당이라뇨? 그분 여기 앞에 분식점 하시는 분인데요. 우린 너무 놀라서 눈만 깜빡였죠. 그랬더니 여자는 자신이 그 집의 집주인이라고 설명했고 요 근래에 너무 시끄럽다는 동네 주민들 등살에 못 이겨서 몇 번 찾아갔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그 여자가 지난번에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여자라는 걸 알아봤죠. 그러니까 이 여자 무당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런 거면 난 집 안 빌려줬죠. 어쩐지 무슨 방울소리 같은 게 들리더니만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매번 귀가 잘 안 들려서 TV를 틀어놨다고 집 안으로 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내가 손을 쓰든지 해야지. 무당?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사정이 딱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했더니 이런 짓을 했었어? 이때 저희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쫓아내 드릴게요. 대신 오늘은 좀 시끄러워도 될까요? 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했어요. 뭐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남의 집 자식이라고 낙태까지 하라고 했고요. 이런 미친... 너무 소름 끼치네요. 저런 여자가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저 집에 살다니. 그러니 이번만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아들 내외한테 면목이 없어 그럽니다. 아유, 네 그렇게 하세요. 철저하게 응징하시고요. 집주인 아주머니는 비장한 눈빛으로 정말 딱 저렇게 말했죠. 그리고 때마침 그 여자가 분식집이 끝났는지 터덜터덜 집 쪽으로 걸어왔고 우린 숨어 있다가 그 여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당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니 그 여자의 집에 둔 부채며 부처상이 얼마나 어설픈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특히나 저희는 그날 몇 번이나 점집을 방문했기에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남편은 어설픈 신당을 부숴버렸죠. 물건 하나 던지는 것도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알다 보니 그간의 분노가 얼마나 쌓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거 놔! 이러면 너희들 다 죽어! 저주받을 거라고! 죽여봐라! 죽여봐! 시어머니는 보기에도 엄청나게 묵직한 구슬로 여자의 물건들까지 부셨어요. 너 이걸로 우리 아들 때렸어? 아니면 이걸로 때렸어? 너도 어디 한번 맞아봐라! 저는 그 곁에서 보고만 있다가 시어머니를 밀쳐내는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고 어쩌다 보니 그 여자의 입에 소금까지 들이붓고 있었죠. 저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내심 그 여자에게 소금을 맞았던 게 앙금이 돼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바탕 하자 그 여자는 결국 엉망이 된 얼굴과 머리로 저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너 무당 아닌 거 다 아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왜 그랬어? 당신들은 폭행했어. 나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너도 우리 남편 밤낮으로 때렸잖아. 우리 내일 진단서 다 끊을 거야. 나는 못할 줄 알아? 이거 특수폭행이야. 여러 명이서 늦은 밤에 폭행하는 거 이거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일반적인 폭행이랑은 차원이 달라. 너도 특수폭행이야. 너 깃발이랑 방울로 때렸잖아. 그리고 끈으로 묶기까지 했다며? 그리고 넌 밤낮으로 안 불렀어? 아, 그리고 넌 사기도 있네. 그때 너 나한테 복채받았지? 그거 엄연히 사기야. 무당 아니라는 거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알던데. 아, 알면 뭐? 알면? 너 집주인한테 말하면 어찌 될까? 그리고 너희 분식집 앞에서 너 무당이라고 내 남편 빼앗으려고 했다고 시위라도 할까? 1인 시위 말이야. 어쩔래? 저는 이미 집주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빼고 협박했죠. 그랬더니 여자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눈을 계속 굴리고 입술을 들썩거리더니 결국 엎드려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진짜 저는 그냥 속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왜 그랬어? 정말 우리 남편이 목적이었어? 나는 이혼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뭐? 어릴 때 짝사랑을 했었어요. 친구였지만 어쨌든 제 첫사랑이었고, 만약 내가 아내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해서 질투가 났다고요. 진짜 그것뿐이었고 빼앗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때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이어 말했죠. 너 나 유혹하려고 한 거 맞잖아. 얼굴 만지고 뽀뽀하려고도 했지? 안 넘어갔잖아. 그럼 된 거지. 나도 그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정말 때릴 의도가 아니라 속이 상해서. 너 진짜 미쳤구나. 그냥 사람 좋아한 게 잘못이야? 아니 내가 뭐 어때서? 저 여자보다 못한 게 뭔데? 진짜 어이가 없다. 너는 친구라서 그래? 그게 아니야. 넌 못생겼어. 그때 시어머니가 곁에 서 있다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저 역시도 전염된 듯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고개만 숙였고 남편 혼자서 진지했죠. 결국 그 일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미신을 미도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이도 잘 낳았고 남편의 일도 잘 풀렸고요. 다만 폭행권은 서로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더 많이 때리기도 해서 그 일은 덮기로 한 거였죠. 그래도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고 소문이 퍼져서 학교 앞의 분식점 역시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죠. 제가 딱 그걸 당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는 다른 분들도 뭐든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